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비컨의 박민석 대표님을 오늘 모셨는데, 지난번에 그 CES 2024에 참여하셔가지고 아주 성과도 되게 좋아하셨다고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미 그 시장에 꽤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 시장의 지금 혁명이라고 하는 그 두피 쪽에, 특히 이제 뭐 저도 그 탈모에 대한 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만, 이 탈모를 정복하면은 뭐 석유업체만큼 돈을 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대박을 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비컨이 아마 뭐 그쪽으로 목표를 지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대표님이 갖고 계신 그 비컨의 그 제품의 경쟁력이나 뭐 강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한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저희 다양한 기업들이 저희를 이제 바라보게 되고 저희와 협업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의 정확성과 다양성, 그 다음에 간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스캐너 안에 총 5가지 센서를 집약시켜놔서 여러 가지 도구를 쓸 필요가 없이 뭐 두피 상태 총 11가지를 AI가 2초 안에 자동 진단 분석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기존에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공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 이런 다양한 팀들이 원하는 건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솔루션을 잘 브랜딩하고 고객한테 잘 노출시키면서 잘 팔 수 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증빙해내고 싶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분석한 이후에 한 4만여 가지 성분을 미리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분석 결과와 그 각각의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제품과의 코릴레이션 매칭 등을 통해서 이 성분과 있던 제품들이 고객한테 왜 잘 맞는가를 제안해서 고객한테 그걸 제안하게 되고요. 그럼 고객들은 그 솔루션을 쓰면서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비포, 애프터에 대한 효과 증빙을 저희가 해내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나 클리닉 병원들에서 저희 서비스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그 타겟 고객들이 그 원하는 바를 지금 그러면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그 스캐너,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 통해서 그 고객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쪽인지, 그럼 그 고객사 입장에서 봤을 때 대표님께 만약에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B2C 고객의 그 타겟 커스터머랑 저희가 그들을 바라보는 대상하고 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두피와 탈모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고민을 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탈모나 두피 상태에 대해서, 아니면 뭐 탈모가 초기 상태 또는 중기 상태, 아니면 좀 더 심각한 말기 상태에 들어가는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펑션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기 말기들은 보통 병원들이 타겟을 하겠죠. 그리고 초기 중기는 뭐 탈모를 케어하는 클리닉이나 에스테틱 분류가 될 것 같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룹은 조금 더 이제 뭐 살롱 레벨이나 아니면 초기에 약간 간단한 클리닉 서비스, 스파 서비스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걱정하고 초기인 타겟을 위해서는 두피에 대한 상태를 정말 잘 정밀하게 알아봐주고 그 분석 요소에 맞춰서 제품을 매칭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두피가 뭐 민감하다, 뭐 피지가 많다, 각질이 많다, 뭐 비듬이 많다 등등등에 대한 어떤 솔루션에 대한 매칭의 여정을 좀 풀어드리는 게 있고요. 초기 중기의 레벨에서는 조금 더 자신들이 케어해주는 거에 있어서 효과에 대한 증빙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엔 저희는 efficacy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케어하기 전의 상태와 치료를 한 2개월 정도 받았을 때 이후의 상태가 정말 어떤 정량적인 지표가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게 해주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증빙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이 방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심각한 중기 이상의 레벨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병원이겠죠. 그럼 병원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난해한 치료법인 보톡스와 줄기세포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심지어 모발 이식이나 아니면 두피 문신을 한다던가,
그런 여정들에 대해서의 가이드는 또 다른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타겟 커스터머에 맞는 그런 그 펑션들에 대해서 펑션들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게 저희만의 좀 독특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헤어 클리닉 쪽에는 주로 초기, 중기쯤, 그다음에 이제 병원 쪽에서는 이제 또 중기나 말기 쪽에 이제 주로 이제 뭐 처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쪽이고. 맞습니다. 지금 초기 쪽에는 주로 이제 클리닉 쪽에서는 이제 진단을 하고 어떻게 이제 케어할 거냐, 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홈케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맞습니다. 예, 제안을 해주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대표님이 그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그 대상들이 대표님 걸 써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엔드 유저들, 그러니까 그 B2C 고객들을 관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네. 지금 뭐 POC라든지 POC 단계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뭐 그 제품을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그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목표 시장, 그러니까 대표님이 진정으로 좀 뭐냐면 가장 프라이머리하게 가장 내가 이쪽 시장에는 꼭 들어가서 내가 시장을 좀 정하겠다. 그거는 이제 다른 뭐 경쟁사들이라든지 다른 것도 좀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그게 꼭 내가 꼭 1등 하고 싶다 이런 쪽에 뭐 시장이 좀 있는지요? 네. 뭐 POC나 아니면 직접 이제 요즘 해외 수출 같은 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전시회나 이런 등등등을 통해서 저희 솔루션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체감적으로 뭐 작년 말부터 또 특히나 또 올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기업적으로는 솔직히 뭐 국내 굵직한 회사들하고는 다 어느 정도 접점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모레퍼스픽이나 그 뭐 롯데 헬스케어나 아니면은 LG 생활건강이나 저희와 함께 어떤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해외로 보면은 뭐 어떤 뭐 클라란스라던가 예전 같은 경우 뭐 henkel이라던가 그런 또 굵직한 회사들이 많이 저희랑 POC 레벨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액티브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너무 큰 기업 규모의 기업보다는 한 예를 들면 1,000억 정도 규모 또는 2,000억 정도 규모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회사들.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홍콩 쪽 그 엑소존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와 저희가 이제 조인트 벤처 체결을 올해 8월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MTS 니들로 앰프를 케어하는 좀 규모 있는 회사들에게 저희가 화이트 라벨링이라 그래서 그들의 브랜드로 저희 솔루션을 그 국가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 근데 뭐 호주, 그 다음에 그 두바이나 이런 국가들, 다양한 국가들에서 그런 행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꼭 저희 비컨의 브랜드로 모든 것들을 시장을 장악할 거야 뭐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갖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케어하고 또는 개선시키고 등등의. 그럼 그 팀들이 그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시장에 있는 다양한 커스터머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고 개선시켜줄 수 있게끔 저희가 중간자 역할을 해서 그들이 좀 더 잘 소비자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뭐 대기업 쪽에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굴지의 그런 뷰티 기업들 그쪽하고도 이제 이미 POC 단계에서 뭔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말씀하신 뭐 호주나 홍콩 같은 데서는 이미 구체적으로 그 뭐 플랫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MOU 같은 거 이제 맺고 이제 계약 체결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을 얼마에 개발을 할 거고 기본 뭐 예를 들면 스캐너 기준으로 하면 MOQ를 몇천 대 정도를 잡아서 이제 진행을 할지에 대한 굵직한 계약건들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그 대표님께서 이제 2009년도에 삼성전자 입사를 하셔가지고 네. 그 C랩에서 이제 픽업을 되셔서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제품으로 그 픽업이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스피노브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네. 창업 단계를 지금 2020년에 창업을 하셨다고. 2020년 말에 창업했습니다. 그럼 약간 이제 3년째 3년 반 됐네요. 네, 됐습니다. 예. 3년 반 됐는데 그래도 상당히 지금 진도가 빨리 나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스타트들에 비해서. 그런가요? 네. 그 차근차근 잘 밟고 이미 그 삼성전자라는 그 굴지 회사에서 기술력을 아마 스스로도 아마 많이 좀 디벨로핑을 하셨을 거고 또 삼성전자에서 인정을 해서 C랩에서 이제 스피노브까지
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다고 보는데, 그럼 향후에 그 지금 그 대표님이 갖고 계신 뭐 계획이랄까요? 뭐 투자면 투자, 그다음에 이제 또 제품에 대한 그런 확장, 이런 쪽에 우선 뭐 투자부터 혹시 계획이 있으면은 이 뉴스를, 이 지금 현재 우리 얘기를 만약에 또 투자사가 네. 봤을 때 대표님께서 좀 그 매력적으로 그 투자사가 내가 비트코인에 빨리 투자해야 되겠는데 혹은 뭐 어떤 뭐 큰 회사들이 나 저거 정말 이 M&A 빨리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네. 인수해야 되겠다랄 정도의 매력적으로 네네. 뭐 어떤 그런 포인트랄까요? 네네. 우리 이런 그 가능성이 있고 네. 정정이 있다고 했을 때 네. 뭐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이나 또 투자사가 들었을 때 좀 뭔가 매력적인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22년도 한 5월 정도에 이제 프리A 투자를 하고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흘렀네요.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시리즈 A를 곧 8월이나 9월 정도 이제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이뤄낸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까 공유를 안 드린 예를 들면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게 같이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뭐 엑소점을 위한 어떠한 플랫폼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이을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이을 병원과 함께 이제 이 플랫폼을 국내에 이제 확장을 해 나간다던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양한 브랜드들을 위한 아까 화이트 라벨도 말씀드렸지만 솔루션 하는 팀들하고 굉장히 많은 접점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확장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어떻게 확장을 할 건지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드려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들이 뭐 두피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굉장히 확장성이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았고 두피뿐만 아니라 피부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피부 솔루션을 아직 두피 정도 수준까지는 이루진 못했지만 이제 프로토타입 레벨로 이제 출시를 했고 그거에 대한 반응 또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국내 해외 마찬가지로. 그래서 피부 시장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B2B 쪽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희를 상대하는 굉장히 큰 기업들은 대부분 그 B2C 플레이를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로레알이 될 수도 있고 클라렌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회사들. 그래서 저희가 그들이 또 홈케어를 해가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에 대한 여정을 잘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가형 스캐너와 저가형 홈케어 애플리케이션으로 홈케어 여정을 좀 같이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곧 7월 달에 같이 런칭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뭐 탈모 시장이 굉장히 큰데 하나의 B2B 영역뿐만 아니라 B2B와 B2C를 어울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간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서 좀 성장해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투자사가 어떤 비크는 데서 저 회사의 확장력이 대단하다라든지 뭔가 네. 느끼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투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대략의 뭐 중장기 계획이랄까요? 네. 대략 뭐 우리 5년이라고 하시죠. 네네. 그럼 5년 뒤에 뭐 매출 뭐 규모라든지 뭐 이런 뭐 마켓쉐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혹시 그런 뭐 예측을 하시거나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뭐 IR 장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측들은 항상 뭐 희망 고문처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하나 되게 강점인 거는 22년도에 세웠던 그 로드맵 그대로 쭉 가고 있고 그 이상을 좀 달성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웠던 목표가 23년도까지는 완벽하게 두피 탈모 쪽에 집중을 하겠다. 24년부터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글로벌 진출하면서 피부 시장 쪽으로 확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25년부터 저희 타겟한 건 피부 시장과 이런 거를 같이 믹싱해서 좋은 솔루션을 만들면서 반려견 사업 마찬가지로 뛰어들겠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분석하고 현장에서 그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바로 제조해서 제공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겠다라는 게 25년, 26년에 벌어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굉장히 확정성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로 봐서 뭐 마켓쉐어는 솔직히 저희가 딱 그냥 0.5% 항상 얘기합니다. 0.5%만 해도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뭐 프로젝션 같은 걸 해보면
뭐 한 2027년이나 8년 정도에는 그래도 한 1,000억 이상은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목표는 세우는 걸 좋아하진 않아서, 그래서 좀 라이트하게만 잡아도 꽤 매출이 좀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좀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2027년쯤에 네네. 1,000억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J커브를 그리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그리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까지는 거의 연구 개발만 했어서 작년 이제 하반기 끄트머리에 조금 매출 올린 거 말고는 많지는 않지만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꽤나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파트너사들 이제 이런 거 모집하고 영업팀들 이런 거 조직이 잘 되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0억의 매출을 올렸을 때 뭐 영업이익률을 예상한다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되게 매력적인 서비스인 것 중에 하나는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제품을 분명히 스캐너랑 관련된 솔루션들을 팔겠지만 저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구독 모델, 사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게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서비스한 지 몇 개월 안 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한 1,000개 정도 업체들이 저희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 개 업체당 거의 월별로 한 5만 원 정도씩 수익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계속 축적된다라는 게 저희는 무서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업 마진율은 꽤나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30% 이상, 40% 이상 될 겁니다. 예. 네. 지금 그 투자 계획 뭐 시리즈 A? 네, 맞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데 그게 뭐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장표 정도 만들고 있고요. 네. 한 8월 정도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럼 뭐 클로징 데이를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뭐 가능하면 2-3달 안에 닫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뭐 좋으면은 네. 뭐 2-3일밖에 안 걸리겠죠. 만약에 던진다면 네. 대략 뭐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모는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4-50억 정도. 네네. 레이징 하는 걸로. 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큰 기업들, 네. 저는 가능하면 이제 뭐 FI보다 네네. SI 쪽으로 좀 들어와서 네. 나중에 나중에 좀 한 1,000억 됐을 때 글로벌 M&A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너무 좋죠. 실제로 SI 쪽을 노리는 아주 큰 회사들은 아닌데 굉장히 많이 좀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FI랑 좀 같이 믹싱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그 병원 쪽에도 구체적으로 지금 제품이 그러니까 아까 플랫폼들이 네네. 제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액티브하게 돌아가는 게 있다고 하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그 병원에 대해서 좀 소개할 수 있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클리닉에도 깔리고 있는 솔루션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설해마을에 있는 이을병원이라던가 아니면 탈모 쪽으로 모발 이식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해어 그 의원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은 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병원 쪽을 바라보는 건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클리닉에 쓰는 이런 솔루션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예를 들면 뭐 줄기세포 치료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모발 이식 또는 두피 문신 화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을 지금 같이 이을 바이오사이언스랑 합작해서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브랜드화 시켜서 링크라는 솔루션이고요. 이거는 링크라는 솔루션을 브랜드화 시켜서 각각의 병 의원들이 이런 걸 가맹점처럼 저희가 가맹점 사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솔루션을 쓰면서 같이 이을 바이오사이언스에도 공급하는 이런 엑소좀 솔루션도 같이 활용을 하게끔 해서 조금 더 시장을 좀 다각화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튀르키예가 이제 그 탈모 맞습니다. 성지라고 들었습니다. 탈모 치료에 맞습니다. 뭐 저가에 그러니까 저가라기보다는 좀 싸게 해준다고 들었고 뭐 심지어는 그 5성급 호텔에 재워주는 패키지까지 판다고 해서 뭐 전 세계에 머리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튀르키예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참 그 부분에서 한국이 좀 그 대표님 이런 비컨 이런 기술들과 좀 그 병원들이 잘 협업을 해서 네네. 한국이 좀 그런 시장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당장 어젯밤에 그 병원 원장님들하고 모여서 그런 해외 환자 유치에 대해서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중심축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링크 솔루션을 쓰는 저희 병의원들한테 이제 해외 환자들 연계해드리는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언론사로서의 약간 공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면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제품의 어떤 뭐랄까 탁월성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또 병원 의원의 어떤 그런 메디컬 쪽의 기술력 이런 것들을 좀 잘 합쳐져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 탈모로 정말 고민하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좀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네, 맞습니다. 또 어제 또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예 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뭐 컨퍼런스 같은 걸 만들어서 대표님이 좀 그 이런 클리닉 쪽이나 병원 쪽에 계신 분들하고 네. 좀 정기적으로 좀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외에 그런 뭐 환자는 아니지만 그런 탈모를 고민하는 분들이 한국에 좀 방문해서 네네. 좀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 패키지 서비스를 좀 이참에 맞습니다. 만드는 좀 컨퍼런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꼭 그렇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언론사니까 좀 도와드리고 저희들이 너무 좀 감사합니다. 좀 장을 만들어서 그럼요. 충분히 저희가 그 중간 역할을 해드릴 수 있고 그 좋은 병원들 솔루션을 갖고 계신 원장님들에게 잘 연계해드리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또 원장님들도 우리 정말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또 새로운 어떤 부분에서 좀 융합이라든지 네네. 복합이라든지 그런 좀 전략 같습니다만 네네. 대표님께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그럼 CS 참여하실 거죠? 네, 그럼요. 참여해야죠. 준비해야 되겠죠? 네네. 그럼 내년에 가서 좀 더 이렇게 확실한 또 바이어들을 잡기 위해서 또 지금부터 뭐 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내년에 혹시 뭐 새로운 제품을 가져갈 계획은 없으신지요? 제품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조금 더 소프트적인 성향이 강한 회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홈케어 제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있던 B2B와 홈케어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할 겁니다. 즉 개인이 어떤 병원에 비컨이라는 솔루션을 쓰는 어떤 병원에 가서 이제 촬영하고 분석하고 케어를 받은 그 이력이 본인의 핸드폰에 이제 녹아들게 되고요. 그런 정보들이 본인도 본인의 개인 스캐너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케어를 받고 그 데이터를 점점점 모아서 좀 집약적인 좀 빅데이터 채널을 체인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이제 올해 아마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로드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다른 쪽에 뭐 하나 좀 제안이나 좀 아이디어를 좀 드린다면 네네. 가능하다면 네네. 그 이제 대표님 그걸 조금 이렇게 뭔가 슬림화하든지 좀 심플하게 만들어서 이 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드신 다음에 맞습니다.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 이제 뭐 소셜 미디어나 네네. 그쪽이랑 협업을 해서 네. 하나의 좀 새로운 어떤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만든다면 네네. 뭐 좋은 그쪽에서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뭐 저도 일단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나중에 뭐 뒤에 있는 치료라든지 클리닉 쪽에 연결되는 그런 그 B2B 쪽이나 그런 기업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고리를 가지려면 맞습니다. 아마 그 소셜 미디어나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네네. 그런 쪽에는 만약에 좀 준비를 해서 CS에 만약에 출품을 하신다면 네네. 혁신장도 한번 출품해 보시고 네네. 또 그쪽에 내년에 타겟을 아예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나 아까 말한 그 솔루션, 새로운 솔루션 네네. B2C 쪽에 그쪽으로 가시면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이 아까 갖고 계시는 그 사업 확장성이 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해진다고 보기 되게 보여집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당장 뭐 꼭 준비해 보겠습니다. 25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라인이나 그쵸. 카카오 쪽이랑 많이 하신다면 네네 그렇겠네요. 거꾸로 제가 이제 뭐 진행을 했습니다만 네. 그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해서 좀 많은 영감을 얻고 네네. 뭐 좀 이렇게 좀 통찰에 뭐 그런 걸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되게 그냥 항상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생각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거시적인 목표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거시적이면서 또 이렇게 좀 연결되는 고리들 이런 것들을 잘 좀 맞춰가고 또 굉장히 좋은 어드바이스도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저 개인의 그걸 본다면은 제가 그 만 19년 동안 그 CS를 연속 취재한 아마 한국인의 저널리스트는 아마 최장기간 취재하지 않았나. 네. 또 다른 뭐 MWC라든지 이파라든지 그런 탑티어 전시회를 제가 아마 수백 회를 제가 취재하다 보니까 네네. 그 깊이는 없지만 다양하게 아는 게 있어서 네, 혹시 대표님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너무 도움 많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 CS에서 원래 참여하셔서 지금 그 이후에 상당한 성과를 내시고 또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전 세계의 탈모에 뭐 저를 포함해서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피큰이라는 브랜드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언젠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